자, 지금 이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 우리가 생명현상을 배우잖아. 근데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과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으로 나눠서 공부해. 알겠지? 생명현상 자체가 먼저 여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 세포라는 것이 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는 거 명심하고, 자기가 노트 필기를 좀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쫙 통할편을 좀 칠하고, 지금 여기에 요거 정확하게 표현해놔. 문제는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생명활동의 기본 과정인데, 이 안에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효소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특히 비교할 대상이 누구야?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알겠지? 뭐가 없어서? 효소가 없다는 얘는. 됐지? 그거 명심해라. 다세포 생물의 경우라고 써있는데, 지금 요 과정이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거든. 봐봐라. 대세포,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물. 여기서 식물은 요 사이에 조직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물은 요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가. 알았니? 그때 요 기본이라는 요 세포 자체가 가장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 여기서 중요한 거, 너네 신경세포 뭐라고 불렀어? 신경세포 뭐라고 불렀어? 뉴런이라고 했잖아. 그치? 잠깐만 보네. 그런 세포가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것도 명심하고,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세포 자체가, 그러니까 세포 분열 자체가 생세포 분열이라는 거 명심하고,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은 세포 조직이라는 것을 형성 못해. 그냥 그 세포 자체가 개체니까. 뭐 이분법으로 뭐 분열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로 출합법으로 이런 애들 있잖아. 히드라 같은 애들, 그지? 아메바 이런 애들이 단세포 같은 경우거든. 얘들은 조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물질대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저분자가 뭐로 되는 거? 고분자로 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는 동화라고 하는 합성이 일어나거든. 동화작용이. 이때 뭐가 따라온다? 에너지 변화가 따라온다. 다시 말해서 물질 대사는 무슨 대사를 수반한다?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는 거 명심해라. 알았지? 물질 대사는 무슨 대사를 수반한다?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 얘를 수반한다는 걸 명심하셔요.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이화작용. 이런 에너지가 뭐 되는 거야? 방출되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 근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는 아이는 생체 정촉매라는 거. 반응을 빠르게 해주고,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그러니까 효소 아주 미량이 엄청난 양의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영양분을 다 소화시킬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알았지? 효소 자체는 정촉매라는 거,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효소가 관여하고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한다. 명심해라. 물질 대사는 무슨 대사를 수반한다? 에너지 대사를 수반하고, 효소가 꼭 필요하다.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돼. 알았니? 이 물질 대사 중에 니들이 배운 거 얘기해봐. 자, 우리가 뒷편에 가면 뭐 배우냐? 세포 호흡 배우지. 호흡이 어디에 해당돼? 이화야, 이화.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 열에너지가 발생하지? 그 중에 40% 정도를 ATP로 저장한다는 거지. 그치? 36 ATP. 니들한테 그 책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진짜는 38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는 36이야. 밖에서 해당 작용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긴 하거든. 아무튼 간에 호흡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광합성은 여기에 해당돼요. 합성. 이건 이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합성에 해당되는 얘기를 동화라고 부른다면, 이화에 해당되는 분해 정도? 요렇게. 요거 합성은 뭐 배웠냐, 니네들? 자, 영양분을 소화했을 때 유일하게 질소를 갖고 있는 영양분이 누구지? 3대 영양소 중에 초초촌. 단백질이지. 걔가 분해되면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스에서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나오지. 그치? 그것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면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아니, 암모니아가 어디에서 해독작용을 일으켜? 소화기관. 어디? 요소로 합성되잖아. 어디? 레이저 한 대씩 맞아. 띵, 두 명 죽고, 띵, 두 명 죽고, 띵, 세 명. 간! 내가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간덩어리 아니. 간덩이가 부는 거야. 기억해. 요소를 합성하는 곳이 어디라고? 간. 배설하는 곳은. 내보내는 곳. 그건 모이는 곳이고. 신장. 알았어? 콩팥. 응? 뭐 방광도 맞긴 맞지만 일단 모였다 나가는 곳이 방광이고. 이해 갔냐? 그럼 요소가 합성되는 것,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 다 동화라고. 알았지? 에너지가 모두 필요하다. 니네 여기서 이렇게 이화작용 일으키는 거 내가 아까 세포호흡이라 했는데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이 세포 소기관 중에 어디야? 미토콘드리아지. 잘 들어. 호흡과 분해를 통해 이화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ATP로 합성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야. 근데 소화도 이화지. 소화도 이화야. 열이 방출돼. 걔 ATP 합성 못한다 걔는. 알았니?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세포 호흡만 ATP 합성한다는 거 명심해. 알았죠? 명심 콜 명심 콜 명심 명심 콜 명심. 알겠죠? 쓱 윤야지 연락해봐야지. 그냥 장난치는 거지. 근데 까먹는다 또 이러다가.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내용 봐봐.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이런 식으로 저분자가 고분자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과정인데 니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너지 출입이 따라간다는 거. 얘가 적혀있지만 니들한테 중요한 건 항상 물질 대사에는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는 거 명심해라. 우리 몸은 이렇게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 대사를 따라오게 만들어 우리 몸의 체온 조절도 하고 다 한다. 알겠지? 여기 요 그래프 예전에 선생님이 그려준 거 기억나냐? 이거 흡열이야 발열이야 이거 그래프. 흡열이다. 알았어? 여기 있는 에너지는 그 물질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로 외부에서 열을 주면 얘가 생성물로 갈 때 흡수. 흡열이야 이거. 흡열. 그럼 무슨 과정이지? 동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저분자, 이게 고분자인 거야. 알았지? 여기도. 이거는 발열이잖아. 이게 고분자, 이게 저분자에 해당되는 거지. 이해가는 스키? 명심해 요거. 됐지? 자, 다음. 여기 한번 봐봐. 흡수물질, 간단한 물질인데 얘를 동화시키고 분해해서 간단한 물질을 배설한다. 자, 섭취가 뭔데? 영양소잖아. 우리가 먹는 거, 음식물. 그지? 그것이, 자, 이런 간단한 물질들이 일단 소화를 통해서 뭐돼? 소화는 봐라. 섭취를 한다는 표현이 음식물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음식물은 여기에 해당된다 얘들아. 음식물이 단백질이나 아니면 그것들 최단위체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걸 분해되는 건 여기야. 중요한 건 호흡과 차이점 뭐라고? ATP 합성 안 한다는 거지. 됐어? 대부분 여기 얘기는 식물이 제일 많이 나오지. 동화, 광합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우리 몸은 단백질 합성, 근육량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소 합성이야. 요소 합성. 알았지? 꼭 기억해. 간땡이.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이미 우리가 흥분의 전달 여기서 배웠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외부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는 신경이 뭐였지? 감각신경이었다. 알았냐? 무슨 뉴런? 감각뉴런. 그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생명체는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특히 일정한 크기 이상의 자극을 우리는 뭐라 불렀지? 우리가 느끼는 최소 자극의 세기. 뭐라 불렀지? 그렇지. 역치라고 불렀단 말이야.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면
자, 신경섬유 하나, 뉴런 하나는 받아들이는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고 했잖아. 기억나냐? 이거 명심하라고. 자, 여기서 니네 일단원의 생명현상이 생명의 전부인 거 알아? 이게 생명의 전부야. 니네 이거 배우는 거야. 뒤에 가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운 건 복습을 한번 해봐봐. 자, 그래서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걸 자극을 인지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인지 과정이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라고 중추신경계와 연관지어서 배웠단 말이야. 의식적이라는 건 누가 하냐고 대뇌, 그치? 무의식이라는 건 대뇌가 아닌 애죠. 특히 조건 반사하고 무조건 반사를 봤을 때 조건 반사는 대뇌가 하냐는 거 아니야? 기억을 통해서. 그럼 무조건 반사 그러면 목 위쪽 누구? 기억해봐. 하품, 재채기, 콧물, 연수. 목 아래쪽은. 그렇지. 그 얘기 하나 좀 죽이려고 했어. 이해 갔어? 그렇지. 그런데 목 위쪽에 요거 누가 하냐? 중간에. 그렇지. 그런 거. 이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아웃풋을 그래야 된다니까. 잘 봐봐. 자극이라는 거 환경 변화야. 역치 이하도 우리 몸은 그거 반응은 들어온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알았어? 반응. 이거 리액션이지 말 그대로. 자, 밝기에 따라 동공 크기가 변한다. 누가? 중간에. 맞지? 동공 반사. 미모사 잎에 손을 대면 잎이 오므라든다. 너희들 문제 풀 때 있잖아. 약간 애매한 것들은 다 적어놔야 된다. 알았어? 이건 생명현상 중에 자극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거 꼭 적어놔. 애매한 건. 알겠어? 그런 얘기들이 바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게 개체 유지냐 종족 유지냐. 지금까지 하는 거야. 네.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 대사를 해요. 외부 자극에서 반응을 보여요. 이게 종족 유지적 측면이냐고 개체 유지적 측면이냐고. 개체야. 지금까지 개체하고 있어 지금. 항상성 유지 누가 하지? 전주에 배웠잖아. 호르몬계가 한다고. 또 신경계가 한다고. 누가 반응 속도가 빨라. 야! 이거 누구냐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거 신경계예요. 맞아, 신경계잖아. 지들 몸이 큰 폐포구만. 호르몬계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잖아. 그치?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아서 20분 이상 걸리는 것들. 그게 이제 뭐뭐 배웠어? 체온 조절. 그치? 기억나냐? 혈당량 조절. 기억나니? 삼투압 조절. 셋 배웠다고. 기억하라고. 그때 항상성의 이상이 원인이야 결과야? 제일 중요한 거. 원인. 그렇지. 그래서 결과로 뭐가 나와? 호르몬 분비.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니까 누가 분비된다?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특히 에피네프린이라는 거. 혈당이 높아졌다. 그럼 누가 분비된다? 인슐린. 걔가 뭐 하는 놈인데? 혈당을? 그렇지. 그 얘기 했잖아. 물에 재흡수를 촉진하는 애 이름이 뭐였어? 이뇨 호르몬이었지? ADH?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항상성이 이상이잖아. 삼투압이 떨어져 높아져. 물을 많이 마시면. 떨어지지. 혈중 농도야, 삼투압이. 그러면 물을 재흡수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간뜨기나 이게 농도가 떨어졌는데 그럼 ADH 분비량을 주는 거야. 그러면 ADH 분비량이 늘었다? 이 결과거든. 왜 늘었냐는 것이 몸의 삼투압이 높아졌어. 희석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했잖아. 이게 항상성의 유지다. 봐. 식사 후 혈당량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식사를 했으면 포도당이 증가했을 거 아니야. 뭐가 분비된다고? 인슐린. 그렇지. 땀을 많이 흘리잖아?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나오면 어떠니? 갈증이 생기지.
그럼 ADH 분비량은 증가한다고. 제흡수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자, 발생과 생장. 이거 세포 분열이야. 이거 4단원의 클라이막스 아니야. 봐봐. 체세포 분열을 통해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복제거든. 동일한 세포를, 이건 이제 모세포가 처음 시작세포고, 그것들의 세포 분열이 끝난 세포를 딸세포라고 그래. 아들세포가 아니라. 알았냐? 이 모하고 딸을 쓴 이유가 XX가 가장 이상적인 거야. 이 남자는 B구야. XY. 조그만 놈들. 불완전한 개체고, 여자들이 완전한 개체래. 자부심을 가져. 완벽한 존재. 여기서 발생과 그 다음에 생장의 차이는 뭐냐? 둘 다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맞거든. 근데 발생은 세포 숫자만 늘어나고 세포 질은 안 늘어나.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수정란이 되게 커, 얘들아. 정전환자가 만나는 수정란이 되게 크거든. 정상세포보다 수십 배 커. 얘가 정상세포 크기로 가는 과정이 발생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수정란은 사실은 완전한 개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 불완전한 개체가 완전 개체로 가는 거야. 얘로 가는 게 바로 발생이야. 그 불완전 개체가 누구라고? 이게 수정란이라고. 그럼 얘는 누구야? 인간으로 따지면 이거지. 이게 발생 과정이야. 실제로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나방들, 이런 것들 보면 발생 과정에서 완전한 개체로 가는 과정이 불완전한 개체에서 막 뭐 탈피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이라고 걔들. 알았어? 지금 여기서 봐봐. 이게 수정란이거든. 불완전한 개체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완전한 개체. 이게 완전한 개체.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생이라 한다. 자, 나날이라는 거 봐봐. 나날. 나날이 뭐지? 수정란이 잘리는 거잖아. 그지? 이거 중학교 때 보나? 나날 과정.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런 거 배우지? 나중에 코배기까지 가는 거. 남배기 거쳐. 그지? 이런 과정이 정상세포 크기로 가는 과정이야,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체세포 분열이야. 완벽한 체세포 분열은 아니야. 근데 핵상은 EN에서 EN으로, 이게 핵상이 뭔지 모르지. 그냥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보면 돼. DNA량이 똑같다. 세포 질만 주는 거야, 세포 질만. 자, 생장은 뭐냐? 생장은 완벽한 체세포 분열이야.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똑같아. 근데 이건 DNA량 말고도 세포 질량도 똑같지만 시간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린아이가 누가 되는 거야? 어른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 완전 개체에서 더 성장한 개체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나날하고 생장. 그러니까 발생, 생장은 둘 다 체세포 분열은 맞는데 얘는 불완전한 체세포 분열, 얘는 완전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거 뭐야? 생장. 수정란이 태아가 되는 거 발생. 알아도? 자,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종족 유지야. 이건 뭐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종족이 유지되는 과정. 그거를 하는 것이 생명현상 중에 하나다. 생식해야죠. 정전환자가 만나야 되고. 또 유전해야죠. 자손에게 부모의 형질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생식 과정에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 고사리. 중딩 때 많이 나오지. 그지? 수정란 되고 그 다음에 포사체로 나가서 다시 포자와 정자가 만나서 다시 장정기를 거쳐 다시 수정하고 이게 생식 과정인데 이게 종족 유지적 측면이다. 알았어요? 그 생세포를 만들어내고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치? 생세포 분열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다 종족 유지를 위한 거. 그렇게 해서 모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자손에게 그걸 전달해주는 멘델이 제일 처음에 주장한 거지. 유전. 그 과정이 이거라고. 우리는 이 생식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인데 조심할 게 무성생식이 가끔 나와. 이거 무슨 얘기냐? 아까 단세포 배웠지. 아메바, 유굴레 이런 것들. 히드라 이런 애들, 효무 이런 애들은 세포 분열 자체가 생세포 분열이야.
알았어? 체세포 분열 자체가. 그러니까 EN이 EN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생세포 분열이라고 할 수 있어. 유성생식은 니들이 알고 있는 거지. N과 N이 만나는, 정자한 환자가 만나는 생세포가 만나는 것이 유성생식. 알겠냐? 그래서 여기 집신벌레가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이야. 엄밀히 말하면.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뭐다? 생식세포 분열이기도 하다. 알고 있어? 자, 자손은 유전을 통해 어버이 형제를 물려받는다. 부모 형제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 혈우병 유전되는 거, 생명이 유전되는 거,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종족 유지적 측면이다. 나쁜 쪽으로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런 종족 유지적 측면 유전을 통해서 진화하죠. 그죠? 그 진화하는 과정,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다 종족 유지적 측면에 해당된다. 다음 적응과 진화가 있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 얘들아, 적응이 오래된 기간이야? 진화가 오래된 기간이야? 진화. 그렇지. 세대를 거듭하는 건데 실제로 적응을 한 생물들을 보면 가장 요즘 근래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애들은 사마귀하고 체구가 작고 키가 큰 애들 있지. 애완묘로 많이 쓰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북극여우 덩치 굉장히 크거든. 걔들이 3-4배로 커요. 근데 키가 뭉툭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적응에 해당된다. 같은 여우인데. 하지만 고래의 앞발이 지느러미로 바뀌 이런 거는 진화에 해당되는 거지. 알았어? 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몸의 구조와 형태, 습성 등을 변화시키면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식물 뿌리를 보잖아. 식물 뿌리 보면 사막 지역은 깊게. 그지? 그 다음에 조금 그 습한 지역은 뿌리가 얇게. 이런 것들이 적응인데 선인장이 가시가 된 거 이런 건 진화라고. 아니 오랜 거지 얘들이. 그래서 진화는 오랜 세월 동안 선인장이 저수 조직이 저수가 뭔지 알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지. 잎이 가시로 이런 거 완전히 진화된 거야. 이런 게 진화 과정이다. 알겠죠? 갈라파고스 군도 핀치셋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 알겠죠? 이런 얘들이 다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다 적응과 진화에 해당되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이제 시험 문제 100% 나온 거예요. 바이러스. 100%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바이러스는 생물의 특성으로 뭘 갖고 있어요? 생물의 특성. 생물적 특성으로 뭘 갖고 있냐? 유전할 수 있잖아. 뭘 갖고 있다? 핵산. 핵산이 뭐뭐를 핵산이라고 하죠? DNA랑 RNA야.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가 2종류야.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니네들 누가 이중 나성 구조지? DNA. 그래. 그럼 DNA는 좀 복잡하잖아. 그런 애들은 오히려 돌연변이 일으키기가 어렵거든. 근데 RNA는 금방 3개월마다 돌연변이 일어나. 그래서 바이러스를 정복을 못하는 게 그 RNA 바이러스를 정복 못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야. RNA 바이러스. 알았지? 얘들이 있어서 뭐가 가능하다?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알겠어? 이게 생물적 특성이라고. 알겠냐? 그런데 얘는 구조적으로 얘를 갖고 있으면서 겉에는 단백질 껍질이 있다는 얘기지. 성분의 단백질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얘가. 알았니?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죠, 이렇게 파지.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덩치,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 형태가 코로나 바이러스야, 사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RNA라고 써있지? RNA 바이러스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 다 저렇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해. 얘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모분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겠네.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아. 알았니? 근데 실제로 코로나도 이렇게 생겼지 않잖아. 그지? RNA 바이러스가 이래. 그래서 전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도 잘 돼? 진화도 잘 돼서, 열심히 약을 연구를 해도, 나왔다!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막혀있어. 너무 변이가 빨라. 여기 동물성 바이러스, HIV, 이게 뭐야? HIV. 얘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거 있죠. C세포를 죽이는 애죠. 인플루엔자 식물성 바이러스, 모자이크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 박테리오 바이러스 이런 것들, 파지 같은 것들. 여기서 DNA만 들어가죠. 들어가서 숙주에 있는 뭐를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가 증식하죠. 저게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들어가면 그 숙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애들은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DNA를 녹여버려요. 걔들 다 녹이고 자기 걸로.
자기가 복제하겠고. 알았지? 자, 바레스턴 봐봐라. 생물적 특성이 뭐냐? 종속적 물질대사.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야. 무슨 얘기냐면 종속적이라는 건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니들 종속 영양생물 들어봤지? 종속. 이 종속 영양생물의 반대말이 독립 영양생물이야. 독립 영양생물은 스스로가 햇빛을 봐서 광합성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종속은 먹이가 있어야 돼. 먹어야 되는 애들이거든. 얘들은 뭐냐면 물질 대사를 하긴 하는데 그게 숙주에 들어가서 효소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생식과 유전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생식이라는 건 DNA 복제를 하는 게 생식이야, 애들한테는. 그리고 그것이 중간중간에 돌연변이를 일으키자는 유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는 얘들의 가장 필수 품목이야. 3개월 있다가 막 갈리거든. 적응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이 적응 진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을 쓰잖아? 그럼 그게 내성이 생긴 거야. 이게 적응과 진화다. 자, 무생물적인 건 너무 중요한 거지. 숙주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는 거야. 아무 작용도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 냉동인간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쑥 들어가서 들이 막 활동하는 거. 숙주에 들어가면. 비세포 구조라는 건 효소가 없다는 거 명심하고. 그리고 핵산은 있는데 효소가 없고 세포 소기관이 없다는 얘기야. 요런 게 중요한 얘기야. 생물적인 특성 한번 볼까? 핵산을 가지고 있고요. 물질 대사와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숙주 안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 다 이 둘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핵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핵산을 갖고 있기에 두 가지 현실이 일어나는 거죠. 무생물적 특성. 일단 뭐냐? 밖에서는 아무 활동도 안 하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는 점.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비세포 구조라는 점. 그 다음에 효소가 없어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 효소가 없다만 알아도 다 아는 거죠. 이해 갔죠? 자, 요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을 한번 볼게요. 1번, 숙주에 부착합니다. 파지가. 부착하면 2번, 여기서 DNA 방출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진짜 숙주 속에 있는 DNA를 녹여버려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알았습니까? 들어가서 봐봐요. 여러분, 요 동그라미 줄 같은 게 뭔 줄 알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원핵세포거든요, 여러분. 원핵세포라고 불러요. 원핵세포가 진화를 하면 진핵세포가 되거든요. 이 고리가 누구냐? DNA. 원핵세포들은 고리, DNA가. 그것들이 막 흐트러져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도 저것도 있어요. 리보솜도 있거든요. 근데 얘들 리보솜은 좀 원형 기둥 모양이에요. 근데 그 원형 기둥 모양의 그 리보솜을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생투로 들어가면 아, 미토콘드리아도 원래 원핵세포였는데 알겠죠? 종속 영양생물에 해당되는 애예요. 걔가 거대 세포에 빨려 들어와서 소기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DNA가 있다는 거예요. 자체 DNA. 어떤 모양이겠어요? 이런 고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걔도 복제를 해야 돼요. 그 복제하는 기관이 분열기관이기 지환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일단 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분해 대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집어 넣어요. 여기다가. 알겠습니까? 그게 봐봐요. 2번에서 숙주에 있는 DNA 거쳐오는 거 다 없애버리고 자기 유전체 있잖아. 이거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핵산과 단백질을 막 생산합니다. 단백질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결정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핵산 보호화 작용하는 애들 껍데기. 그치? 그리고 DNA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 파지 다리까지 만들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미생물들 있죠, 여러분. 미생물들하고 바이러스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미생물들은요, 걔들도 어차피 숙주에서 묻혀 살잖아요. 근데 걔들은 기생이잖아요. 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생을 합니다만 얘들은 죽이고 나와요. 차라리. 바이러스. 잔인한 놈들이죠. 오케이? 자,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 비교군을 왜 보여줬냐면 가끔 비교하니까요.
자, 핵산이 존재한다는 데에서는 이 세 개가 공통점입니다. 뭐 여기부터는 DNA죠, 우리는. 그죠? 물론 RNA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DNA가 있으면요, RNA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DNA 복제할 때 RNA가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DNA가 복제되고요. 그 다음에 DNA 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애가 RNA. DNA가 있으면 RNA는 반드시 있다고 알아두시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느냐 없다, 이거 바이러스. 우리 세균을 뭐라고 한다? 원핵세포. 원핵세포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요. 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핵이란, 얘도 DNA가 있죠? 그걸 핵막으로 둘러싼 애가 핵이에요. DNA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막이 있어. 그러면 핵이 있다고 하고요. DNA는 있는데 핵막이 없어. 아까 봤잖아. 고리형으로 되어 있잖아. 원핵세포는. 세균 봤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핵이 없다고 한다. 핵이 없다는 말이 DNA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명심하세요. 핵막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핵이 없다는 뜻이 뭐라고? 핵막이 없어서 세포 소기관처럼 미토콘드리아 같은 애들, 엽록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이중막 구조거든요. 역시 핵도 마찬가지의 이중막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중막 구조가 없는 애들은 핵이 없다라고 합니다. 진핵세포는 있어요. 알았습니까? 자,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사실 세균은 뭐예요? 세포 분열이 아니라 이분법이죠. 분열법. 지가 끊어져서. 알겠죠? 성장을 누릴 수가 없죠, 얘들은. 성장이라는 건 세포 숫자가 많아지는 건데, 얘는 단세포인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장균 같은 것들이 원핵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막 성장을 해가지고 진화가 된 게 진핵세포예요. 그 진핵세포는요, 수많은 원핵세포의 집합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엽록체는 어찌 보면 독립영양생물로 상환했던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물세포에는 엽록체 말고도 미토콘드리아도 있다는 거 알죠? 동물세포는요? 없죠. 누가? 엽록체가 없잖아. 그래서 동물은 먹이를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종속영양생물. 근데 식물은요? 독립영양생물.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 차이로 얘기는 더 특효고 명심해라. DNA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바이러스의 최초 발견 봅시다. 이거에 이 실험은 여러분 많이 들었지,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나? 여기 한번 봐봐. 베이엘링크라는 사람이, 베이엘링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네덜란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실험을 최초로 해. 하는데, 이걸 통해서 나중에 러시아 과학자인가 그 과학자가,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면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봐요. 모자이크 벽에 걸린 담배 잎을 갈아갖고 세균 여과기에 넣어서 여과액을 만들었어요. 이걸 발랐더니 또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건 세균에 의한 감염이 아니구나. 이게 바이러스의 최초 발견입니다. 세균보다 크기가 어떻다? 작다. 이거예요, 결론. 그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 들어. 모체가 있고 태아가 있어. 그 사이에 태반이 있거든. 세균은 이 태반을 통과 못하는데 바이러스는 통과해요. 자,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아이도 걸려요. 엄마가 B형 간염균에 걸리면 안 걸린다. 여러분, 에이즈는 바이러스이 아니야? 바이러스지. 그래서 엄마가 걸려있으면 애도 걸려나오고. 알았니? 이 바이러스 중에 제일 뚱뚱하거든요, 새끼가. 덩치가 커요. 알았어요? T세포랑 1대1 맞짱을 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T세포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얘는 시간이 금방 걸려서 얘들이 이겨요. 결국. 그럼 여러분, 면역체계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이 에이즈가 어떤 병이냐? 백혈구를 죽이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이즈는 면역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량의 어떤 세균이든 들어오면 첫 번째 방어, 1차 방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피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비만세포 같은 애들도 있고 대식세포 애들도 있고 다 방어작용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방어는 항체가거든요. 그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걸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는데 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지냐? 이거요. 무기는 엄청 많아요, 우리 몸에. 그런데 그 무기를 쏠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야. 그게 항체거든. 항체의 생산성을 다 떨어뜨리는 게 에이지. 그러니까 돈 많으면 에이지 걸리고 살아요. 면역 주사를 맞으면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죽는 거. 감기 걸리고 죽는 거. 알았시오? 자, 화성토양 탐사. 너희들 내신에서는 100% 나오죠. 여러분, 화성토양 탐사의 의의가 뭐죠?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화작용이라고 써있네요. 잘 보세요. 동화작용은 에너지 대사를 수반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가하는 거죠. 램프를 가했거나 열장치. 보여요?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또 하나. 요 탄소 14자리는 방사성 동요소라 해가지고요. 얘가 만약에 다 14자리 탄소 저분자잖아요. 그게 동화를 거쳐서 고분자인 포도당이 되잖아요. 만약에 동화작용이지 않습니까? 되면은 방사능 계측기에 이 탄소 14를 포함한 이산화탄소들 있잖아요. 이 양이 준다는 거죠. 왜? 동화작용에 참여했을 거니까 계측기의 계측이 준다는 겁니다. 안 준다? 생명체 없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방사능 계측이 누굴 측정하는 거고 14짜리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 장치죠. 다시 제거 후 얘를 넣고 램프 빛을 쪼여주고 왜? 뭐 때문에 빛을 쪼여줬을까?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 거죠. 이거 조건이 뭔지 압니까? 화성에는 대기에 H2는 있다고 치는 거예요. H2는 있으니까 14짜리 이산화탄소만 공급했을 때 동화가 일어났느냐? 광합성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이 방사능 계측기의 탄소 14짜리 이산화탄소 양이 변화가 없더라. 반응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 토양에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 거야. 다음 이거 봐봐. 영양분은 이거 고분자야. 고분자. 이 영양분 속에서 넣었더니 방사능 계측이 있는 건 이 영양분 포도당 같은 거에서 14짜리 탄소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14짜리 탄소가 포함된 포도당을 넣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방사능 계측기에 만약에 잡히잖아? 그럼 CO2가 발생한 거야. 안 잡히면 없는 거죠. 이화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 방사능 용분 용액을 넣으면 요 기체 구성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 하다못해 이산화탄소 양이죠. 뭐 저기는 화성에는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는 좀 있어요. 거기는 지구보다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양이 만약에 변했다, 뭐 실험을 하기 전보다 변했다, 그럼 이거 분명히 뭔가 기체 조성에 영향을 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기체 분석기, 방사능 계측기 측정하는 목적은 다르겠지만 일단 전과 후에 모든 조건이 동일했다는 건 수탁 생명체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전제 조건 볼게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동화와 이화를 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잡은 거고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물질 대산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기체의 출입이라든가 에너지 출입이 따를 거다고 예상을 한 거죠. 우리는 기체 출입을 잡은 거지. 알았니? 자,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 생명체랑 물질 대사 방식이 같거나 비슷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마지막 H2는 기본적으로 있다 이것 때문에. 알았어요? 방화성을 하면 H2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자, 발언에 들어간 알맞는 말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요런 건 칸치기는 다 하시겠죠. 칸치기. 중요한 거. 요 4번 보세요.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물질 대사를 못한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무생물의 특성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얘가 누구라고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 박테리오파이거든요. 바이러스.
단백질 결정체에다가 핵산이 들어있는 건데 얘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거 진핵세포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게 핵막이거든. 진핵세포에는 핵막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원핵세포에는 이 핵막이 없다고요. 그래서 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DNA가 없는 게 아니라. 자, 동물세포와 박테리오파지를 나타냈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독립적으로 단백질 합성이 가능하다? 예, 안 됩니다. 바이러스. X예요. 가는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할 수 있다. 종속적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맞고. 나의 핵 속에는 DNA, RNA. 내가 얘기했죠. DNA 있으면 뭐는 존재한다? RNA는 반드시 존재한다. 가는 나를 숙주로 이용해서 증식이 가능하다.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 안 돼요? 되잖아. 그리고 전파 안 시켜요? 하잖아. 다 합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에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다 애가 증식할 수 있어요. 다음, 나의 핵 속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핵 속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 알고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되는 거 알지요? 생명에서는 배우잖아요. 통합과학에서. 핵 속에서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 우리 몸의 어느 곳이든 동화, 이화가 안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내가 얘들한테 찔러봤잖아. 야, 신장에서는 ATP 합성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난다. 폐에서는 일어나요. 그래,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했지. 미토콘드리아가 이화 작용을 통해서 ATP를 합성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합성한다고. ATP를 합성한다고. 자, 포도당을 얘를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하면서 이화작용 하잖아. 그 열을 통해 ADP를 ATP로 동화도 일어난다고. 어디든 동화와 이화는 모두 일어난다가 핵이라고 얘기가 아니다. 그럼 핵 속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이 뭐 있냐고? DNA 복제도 있고 RNA 합성도 있어. 알겠니? 어디든 다 일어난다고요. 알았냐? 속지 말고. 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화죠.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ATP가 나온다. 이거 세포호흡이에요. 그잖아요. 소화는 ATP 합성 못한다고 그랬죠? 요렇게 일어나는 거 뭐라고요? 호흡이라고요. 호흡엔 얘도 나와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ATP가 여기에 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성하는데 보세요. 우리 몸은 에너지 이동 형태가 ATP 형태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얘는 ATP로 가서 합성시키지만 이 ATP는 다시 ADP로 가면서 7.3kcal의 에너지를 발생해서 뭐를 만든다? 동화작용에 기여한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뭔가를 단백질을 합성한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ATP 필요합니다. 어디든. 아셨습니까? 동화를 하는 데는 ATP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은 끊임없이 ATP를 만들어내야 돼. 너네 ATP가 필요한 게 흥분에 전도해서 어떤 세포였어? 너네들 막단백질 배웠잖아. 나트륨, 칼륨 통로,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 셋 배웠지? 어디서 ATP 필요해?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ATP가 필요하다고. 왜? 능동 수송해야 되고, 걔들은. 알잖아. 진한 데서 옅은 쪽으로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는 이동을 하잖아. 탈분극, 재분극일 때. 그런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때?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나트륨 이온을 뽑아내야 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칼륨 이온을 뽑아들여야 돼. ATP가 계속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이해 갔죠? 능동수송 ATP가 필요합니다. A 과정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된다. 당연하죠. 그 중에 일부가 ATP를 합성되니까.
A 과정 결과 생성되는 거 맞았죠?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있는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ATP로 합성을 시킨 후에 여기서 에너지를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 화폐라고. 이해 갔지? B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TP가 가서분해되어야 한다. B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TP가 가서분해되어야 한다. 여러분, 분해가 되어야 ATP로 되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화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 과정만 일어난다. 내가 얘기했지. 미토콘드리아. 이화도 일어나지만 뭐도 일어나? 동화도 일어난다 했잖아. ATP 합성. 알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 알지? 그럼 거기는 이화작용 할까 안 할까? 한다니까 무조건 외우라고 그냥. 동화, 이화는 동시에 일어나. 어디든. 알았니? 됐고. 5분 있다가. 여기는 요 개념 완성 문제거든. 문제 자체가 바이러스, 단백질, 구성 문제들이 되게 많아. 여기 바이러스, 생명현상의 특성 이런 거는 문제 계속 풀어보고 선생님은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풀어줄게. 요런 거 기본적인 문제니까 옳은 거 XO 이건 해. 알았지? 네. 여기 무슨 과정이야 얘들아? 생장. 발생 과정이라고 있어. 불완전 개체가 완전한 개체로 가는 거잖아. 발생 과정이다 이거. 알았냐? 그림 딱 보고 알아야 돼. 알았지? 강아지 로봇 비교. 이건 괜찮고. 요거 한번 봐봐. 요 아까 요 사이클 한번 봤지? A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맞지? 바이러스니까. 네. A는 생명체 밖에서 결정체로 존재한다. 됐지? 뭘 또 깝깝이야. 결정체로 존재한다고. 아니 왜 이래? B는 A를 숙주로 하여. 야, A가 B를 숙주로 해서 하는 게 문제냐? 이런 거 조심하라고. 알았어? 이렇게 옳지 않은 거야. 이거 맞출 수 있겠지. 세경도 크게 작다. 참, 이거는 좀 부끄럽다. B가 뭐라고 그랬어? 단백. A는 핵산이고 이거 단백질이라고. 알겠냐? 이게 박테리오파지야 이게. 알았지? 세 가지 실험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 무슨 실험이야? 램프, 동화. 동화. 가열했잖아. 동화. 요건 이화. 이것도 이화. 특히 이화가 만약에 일어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상승해, 하강해? 하강. 또 호흡하는데 하강하냐? 상승. 냉동인간이야? 아이 나 진짜 이게 미치겠네. 이 생명 자기 몸이 커닝페이퍼야. 이화할 때 열을 방출하잖아. 그렇지. 이게 이화잖아. 이화 실험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했을 때 온도가 상승 안 하고 온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면 이화 안 한 거지. 온도로도 물어볼 수 있다고. 알았냐? 열 방출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얘기냐면 너를 위주로 하잖아. 아. 이 안에 생명체를 너는 관찰자란 말이야. 네가 관찰자. 네가 봤을 때 생명체가 만약에 이화하면 열이 밖으로 나오고 걔 입장에 열을 잃어버리겠지. 아. 네 입장에 온도가 올라가야지. 너는 관찰자라고 명심하라고. 네. 아. 진짜 부끄럽다. 이게 무슨 세포라고 했지? 원핵이야 진핵이야? 진액. 진핵세포. 핵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됐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다. 알았지? 요게 원핵세포다. 알았어? 요게 원핵세포야. 핵이 있다 없다? 없다. 얘. 핵이. 핵막이 없기 때문에. 알았어? 네. 하지만 핵산은 있는 거야. 됐지? 가나다 공통점. 핵산이 있다. 공통점. 됐지? 그럼 얘는 핵이 있고 핵이 없다. 알았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라고. 이게 대장균이야. 대장균. 알겠죠?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편모가 있는 애들이 있다고. 편모. 꼬리 같은 애가. 그지? 요 막이 펩티도글라칸이라는 막이거든? 이 안에 얘는 리보솜도 있고,
세포 소규가 몇 개가 있어. 대장균들 특징. 얘가 요로 들어가서 숙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연결하는 거니까 생명체 특징은 됐고, 문제가 되게 많아. 문제가 되게 많으니까 요런 거 조심하라고 써 있는 거. 이게 모의고사야. 그럼 니네한테는 요런 게 나올 거야. 초성으로 되는 거예요. 응? 초성으로 되는 거. 그건 교재 이름이야. 맞춰볼래? 이거 뭐가 있냐? 개념풀. 자식들아. 개념풀 문제. 얘는 뭐겠냐? C8이 아니라 셀파. 얘는 완자. 그래 완자. 그런 거야. 이것도 완자. 이건 뭐겠냐? O2. 이건 내공이. 다 이거야. 이거 교재에 있는 거 다 선생님이 중복된 거 빼고 선정해서 한 거야. 모의고사. 요 가로친 건 뭔 줄 알아? 2학년. 아, 2학년. 11월은 2학년이 오잖아. 고3들 다 끝났으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야? 발생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랑 관련 있고, 이런 거 나온다고, 시험에. 한번 붙여봐. 1번 뭐냐? 발생이잖아. 그지? 2번은 뭘까? 유전. 3번은 뭐냐? 외부. 물질대사, 동화. 4번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5번. 적응.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라. 이 예문을 잘 봐. 알았어? 이런 거 유독 약한 애들 있어. 모르면 적어놓고 외워. 봐봐. 가랑잎 벌레인데 이 벌레가 마치 뭐같이 보이냐? 이파리 같이처럼 보이잖아. 뭐가 온 거야? 적응이지 뭐. 그래서 살려고. 그래서 봐봐. 아, 비슷해서 포식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 니은에 대한 생물의 특성. 기억은 뭐야? 적응. 저 니은은 물질. 물질대사.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가 묻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문제풀이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어떤 문어인데 이거 봐봐. 문어 이상하게 생겼지 이 새끼가. 니네 이 문어는 정말 얘는 카멜레온이야 진짜로. 색깔도 바꿀 수 있죠. 그 머리가 엄청 좋은 애들이야. 머리가. 봐라. 자리돔이 서식하는 곳에서 6개의 다리를 땅속에 숨기고 2개의 다리로 자리돔의 포식자인 줄무늬 바다뱀을 흉내낸대. 얘네 줄무늬 바다뱀 한번 물리면 사람이 골로 가거든. 아, 그래서 물속에도 수영쳐서 다녀요, 걔들. 그 정글의 법칙인가 나온 뭐 긴데 검은색 줄이 긴 뱀이야. 바다에 있는. 이러한 특성은 자리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무슨 얘기냐? 자리돔이 포식자야. 자리돔이 요만한 놈이거든. 돔인데 때로 몰려다니면서 때로 공격해. 다 뜯어먹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안 온다는 거지. 자, 생물의 특성 가장 관련 깊은 거. 집신벌레는 분열법, 이거 생식이잖아. 아니잖아요. 2번은 뭘 거 아니야? 발색. 기잖아. 그 다음에 식물은 비대너지 이거. 물질대사잖아. 4번은 유전이잖아. 이거 적응이잖아. 이게 정답이지. 이런 거 찾는 거라고. 이해 갔지? 다음. 가와 나의 예를 들어준 건데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생장이잖아. 그치? 발생과 생장. 자,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 여기 항상성이지. 니네 이거 배웠지? 누가 해? 호르몬. 아, 그러니까 이 항인이 호르몬은 3도 합조적이고 초성. 초성인스? 티귿, 리을, 시옷. 아, 티로. 는 그래 티록신이 하잖아. 티록신 분비샘이 어디야? 간. 그렇지. 부끄럽다. 간은 발생과 생장이겠지 이게. 그지? 다음에 그림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은 가보다는 나와 관련이 깊으냐 가가 관련이 깊지. 틀렸다고. 북극토끼 겨울이 되면 털 색깔이 흰색. 이거 뭐야? 적응이잖아. 그치? 여기 적응이 어딨어? 틀렸지. 이런 거 찾는 거라고. 문어 떠나왔다. 개, 조개 등의 먹이를 섭취해서 생명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뭐냐? 물질대사. 그렇지. 나, 뭐요? 적응. 그치? 이런 거라고. 다음. 이거는 조금 좀
TMI 오버한 거거든요. 이거 좀 약간 무슨 얘기냐면 미생물이 서식하는지 여부를 위해서 BTB를 떨어뜨렸는데 BTB는 노초파야. 노초파. 지시약은 좀 알아두면 좋아. 노초파. 근데 화학에서는 노란색, 초록색, 그다음 파란색 이런데 얘들은 황색이라고 그래. 황색, 그 다음에 초록색, 녹색은 똑같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라고 하고 청색이라고 그래. 얘들은. 알았냐? 그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봐라. 포도당을 분해한다고 그랬잖아. 포도당이 분해되면 이화잖아. 누구 나와? CO2 나오지. 너네 CO2 물에 들어가면 무슨 수돼? 탄산. 그리고 탄산수야. 그럼 무슨 성이니까? 산성이지. 황색으로 된다는 걸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화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 얘는 황색이 되겠다. 알겠지? 옛날에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어. 야, 우리가 나일숨을 불어넣으면 후 불어넣으면 나일숨에는 어떤 기체가 많겠어? CO2가 많이 있겠지. 물론 지수가 지금 많지만 CO2가 많이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황색으로. 알겠어? 그런 것들로 나오는 거라는 거지. 아, 혈액에서 관찰되는 혈구야. 혈구 중에 핵이 있는 게 누구지? 초성 힌트. 아, 이거 뭔 소리야? 혈구가 3개밖에 없는 건 알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참고로 혈소판은 그냥 거대 세포 조각이야. 적혈구는 핵이 없어. 누구였냐면 백혈. 그래, 백혈구라고. 김자액으로 염색이 된 거야. 김자액이라고. 김자액이거든. 이걸로 이게 염색되면 핵만 염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는 어차피 핵이 있으니까 세포야. 얘도. 적혈구도 세포야. 처음엔 핵이 있어. 나중에 핵이 사라지는 거지. 얘는 뭐냐? 바이러스잖아. 나는 세포 분열 아니라고. 증식이 어디서 되는 거지? 숙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건 틀렸고. 모두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빙고. 맞잖아. 이거 단백질 결정체잖아. 그 다음 강화나 모두 유전물질 가지고 있다. 빙고. 이해가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심하라고. 어떤 책이라고? 개념. 완성. 알겠냐? 토지에 대한 얘기. 역시 요런 것들. 오투 문제집은 있잖니. 모의고사 문제고 똑같아. 오투 애들이 딱 그렇게 만들어. 자, 집신벌레랑 독감 바이러스 공통점이라니? 뭐 있다? 핵산. 그거라고 공통점은. 이해하냐? 세포로 되어 있다는 기억에 해당된다. 당연한 거지.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잖아. 맞는 말이야.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니은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누구야? 기억. 알았지? 그러니까 기억은 뭐야? 생물의 특성이야. 알겠지? 물론 기억, 니은 합쳐서 이게 생물의 특성이긴 하는데 바이러스가 요 니은 쪽에만 해당되는 애는 뭐다? 핵산을 갖고 있는 거지. 생물의 특성 중에. 알겠어요? A가 뭐라고 했어? 이화야 동화야? 동화. 부끄럽다. 이화. 그렇지, 이거 이화다. B는 동화. 동화. 그럼 누가 흡열이야? 동화. 누가 A, B 중에 B. 알겠어? 알아도. 자, 요런 문제가 공간각을 묻는 문제거든. 요거 시간은 한참 걸리는 애들 많아. 봐봐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일단 쓰라고. 세포막이 있다, 유전물질이 있다 했는데 얘들은 초파리하고 박테리하고 파지잖아. 세포막이 있다, 누구? 초파리. 다세포생물. 유전물질이 있다, 둘 다. 맞잖아. 핵산 둘 다 갖고 있으니까. 니은이 유전물질이 있다. 그치? 그 다음 세포막이 있다. A가 초파리야. B는 바이러스. 이해 갔어? 그렇게 풀면 돼요. 지금 봐봐. 세균은 A와 같은 특성을 갖는 거야. 생물이니까. 알겠냐? 틀려. 바이러스 다세포 생물. 됐지? 그것도 물어보고. 간은 핵산 갖고 있어 없어? 이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야. TMV. 알았어? 나는 맞지?
디귿. 아니라고. 세포막은 얘가만 갖고 있다. 알겠어? 얘는 그냥 단백질 결정지. 두고 봐봐. 가가 누구야? 개체 유지. 이건 종속. 그 종족 유지. 종족. 그치? 그런 거야. 지금 얘기. 니은 봐봐. 이거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 그 어디야? 가. 이해 갔냐? 이런 거 묻는 문제. 아까 오투 문제는 그 비슷하지? 둘 다 비상이라고 그래. 책 교재가 비슷해. 알았죠? 네. 셀파. 셀파 문제가 약간 좀 까칠해요. 개념 풀. 됐고. 풀. 봐요. 이런 문제가 봐요. 19년도 모의고사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들 문제집이 쭉 써있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있는 걸 그대로 깜깜하죠. 자, 지금 A와 B는 각각 세균하고 박테리오파 중 하나인데 세포로 구성됐다. 이게 누구야? 세균. 요게 박테리오파지. 됐지? 요게 누구라고? 핵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지만 쭉 풀면 그냥 보여. 아, 이런 유형이구나라고. 그래서 내 선생님이 그러잖아. 두세 번만 풀면 된다고. 이거 말고 스킬 문제도 있어. 그러면 얘들이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거나 안 듣거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고 답을 적는 게 진짜 기본이잖아. 마지막에. 그치? 그거로 딱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되려면 무조건 생명은 문제를 졸라 풀어야 돼. 물론 다른 문제도 다른 상부도 똑같아. 그런데 생명은 더구나 그래. 알아. 아는데 물어보는 거에 따라 실수를 많이 한다고. 니네가. 실수 절대 하면 안 된다. 알았냐? 봐봐. 이것도 역시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기억이 뭐라고 했어? 단백질. 니은이 핵산이야. 알았지? 그걸로 사이클 도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약간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거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봐. 디귿 봐봐. 당연한 거 아니야. 숙주세포. 종속적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니네 왜 박테리오파지한테 내가 물질 대사라는 말을 쓸까? 핵산을 만들어내는 게 동화야, 동화. 알겠니? 효소를 이용해서. 아메바 단세포잖아. 기억 맞아요. 알겠니? 아메바도 뭐에 해당돼? 원핵세포. 원핵세포. 박테리오파지. 맞죠? 부끄럽죠? 세포 분열이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거, 세포 분열. 얘는 세포로 들어가서 증식한다고 해요. 아셨어요? 그럼 말투를 조심하라고. 자, 이게 뭔지 아냐? 인지질 이중충을 뭐라 불러? 아그들아, 니네 뉴런 배웠잖아? 기억나냐? 뉴런에 무슨 단백질이 있었어? 막단백질이 있었지? 막단백질이 중간중간 박혀있는 이게 뭐라 부른다고? 세포막이야. 이게 세포막. 알았어? 그럼 이게 뭐요? 인지질이야. 인지질 이중축이 단임막이라고. 알았니? 누구냐 얘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 이런 걸 무슨 바이러스라고 했다고? RNA. 그렇지. 얘가 턱 붙는 거야. 자, 사람의 세포에 바이러스 X가 결합했어. 기억과 니은은 각각 바이러스 X와 사람의 세포인데 니은이 사람의 세포겠죠. 네. 왜? 얘는 세포막이 없잖아. 얘 있고. 기억은 핵산을 갖죠. 무슨? RNA. 니은에서 물질에서 일어나죠. 기억 니은에서 세포 분열을. 기억은 니은에서 맞잖아. 이를 들어가서. 이렇게 어렵게 그림이 나오지만 결론은 똑같다고, 내용은. 자,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특징이다니? 하나는 생명체고 하나는 생명체가 아닌 거잖아. 자,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걸 돌면 짖는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사료를 소화 흡수, 물질 대사.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구성된다. 세포가 아니잖아. 건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를 물질 대사 아니잖아. 자, 강아지는 세포로 되어 있다. 니은. 강아지 로봇이 물질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잖아. 전기 에너지지. 기억과 가장 관련 깊은 생물의 특성은 자기에 대한 반응이다. 맞다. 이거 써놓고 답은 이거야. 다 똑같아. 마찬가지겠지?
봐봐. 말라리아 원충 뭐겠냐? 핵이 있잖아. 핵막 보이지? 진핵. 됐지? 얘는 박테리오파지. 똑같아. 간은 유전물질 같죠? 니은 틀렸죠? 디귿 틀렸죠? 읽다 보면 다 맞춰요. 알겠습니까? 벌새. 이게 재작년 수능이에요. 벌새의 날개 구조는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로 꿀을 빨아먹기에 적합하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적응한 거죠, 적응. 벌새는 체중보다 많은 양의 꿀을 섭취하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대소죠.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 성체가 된다. 뭐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고요. 간은 적응과 진화 맞잖아요. 기억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요. 이거 뭐죠? 발생이잖아요. 그죠? 발생 과정이 얘랑 맞아요? 니은의 예에 해당된다. 맞잖아요. 이거예요. 별 그림 다 나오죠? 암컷 X는 짝짓기 후 알을 낳는다. 당연하겠죠. 짝짓기 전에 낳지는 않겠죠.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동굴 천장에 둥지를 틀고 끈적한 실을 늘어뜨려 덫을 만든대요. 애벌레는 ATP를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로 청록색 빛을 내면 그 빛 보고 달려든 니들이, 그죠? 걸리면 움직임을 감지해서 실을 끌어올리고 무슨 낚시하네요, 지금. 근데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가에서 어때요? 생식이니까 유전되잖아요. 다에서 어때요? ATP 분해. 맞아. 이화잖아요. 그죠? 라는 맞잖아. 내용적인 설명은 니들이 처음 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가서 연관시켜보면 답은 다 나오는 거죠. 소입니다. 섬유소를 분해하는 세균이 몸에 있네요. 대사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답니다. 세균의 대사산물, 걔들이 대사를 잃고 남은 걸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세균에 의한 섬유소 분해 과정은 되새김질에 의해서 촉진이 되는데 삼킨 음식을 위에서 입으로 토해내고 씹고 삼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소는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만히 입을 보면 이렇게 안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죠. 왜요? 어금니가 발달해서 그래요. 이 육식동물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초식들은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 토끼 같은 애들, 그런 애들만 이렇게 움직여요. 걔들은 앞니가 계속 자라요. 쥐 같은 애들은. 다람쥐도 계속 쏩니다. 다람쥐도 여러분, 다람쥐가 도토리, 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죠? 다람쥐는 육식을 좋아해요. 사냥을 합니다.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어요, 걔들은. 그냥 도토리 이런 거는 죽기 쉬우니까 입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굶어 죽지, 겨울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 기억에 효소가 이용된다. 왜요? 생명체잖아. 물질 대사잖아. 그렇지. 맞지? 다음, 니은은 어때요? 적응과 진화. 맞죠? 소는 맞아요. 이래서 얘들을 무슨 관계라고요? 상리 동생 관계라고 합니다. 이 5단원에 나와요. 알았어? 자, 어떤 해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런 그림들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작년 수능입니다. 해파리의 유생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 성체가 되는데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에 이거 분포하는데 촉수의 물체가 닿으면 독이 분비된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A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왜요? 독이 있는 세포 A가 분포하는데 라고 했거든요. 독을 만들려면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니은도 맞는 거예요? A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잖아요. 세포 A에서. 세포 A에서 물질 대사 안 일어나요? 세포 A에서. 지금 현상에서 세포는 무조건 물질 대사를 해야 살잖아요. 오케이? 자, 어떤 해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꼬리를 물고
여러분 이 꼬리로 막 이게 딱 고정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안 안 떠내려가려고. 그죠? 그럼 얘는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데 유속이 센 곳에 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런데도 여기를 감고 버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류가 있는 바다에서 살기에 적합한 구조로 꼬리가 발달한 거야. 진화? 그렇다면 당연하죠. 이해갔어요? 적응을 한 거죠. 거기에 적응. 알았어요? 적응과 진화입니다. 알겠지?